이 와중에 오늘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사실은 뭐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18%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문을 닫기 직전에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많지만 오늘의 씬 스틸러는 조국이죠. 조지리가 오늘 씬 스틸러였어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조국당 지지율이 무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참 이거는 뭐 진짜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대기록이야.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대기록이지만은 조국당의 1% 그것도 금배지가 12개나 있는 정당이 지지율이 1%가 나온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기록이다. 이거 뭐 대한민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1%면 사실은 원외 정당 수준의 그런 지지율인데 이게 12석에 제3당이에요. 조국당이. 제3당이잖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조국당이 3당에 위치해 있는데 이 3당 지지율이 1%가 나온다. 이것도 진짜 놀랄만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조지리는 뭘 하건 다 조지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합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 당하고 지금 만약에 정청래의 계획대로 조국과 정청래의 계획대로 합당이 추진이 됐으면은 지금 합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이제 합당 절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될 단계죠, 그죠? 3월달에 이제 합당 그 협의를 하고 이제는 아마 당원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시기쯤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1% 당하고 야 합당을 했으면 이걸 완전히 뭐 눈뜨고 코베이는 그런 상황이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조국당에 지금 조국이 진짜 갈 길을 잃었어요. 조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합당을 막은 것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올해 가장 큰 우리 당원들의 업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족국이는 뻐꾸기 날리고 그 유시민이는 막 여기저기 오줌 지리고 이러는 이유가 이제 저 지경이 돼버리니까 그냥 2판 4판이 돼버린 거지. 자,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앞서서 그 국민의힘 지지율 보도를 보셨는데 지금 조국혁신당도 비상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오늘 조국혁신당 지지율 1%를 기록했는데 최근 6개월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한 3, 4%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한 그래서 좀 난감한 모습이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호남에선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한다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정작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연대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당 지지율이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조국혁신당이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대표가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죠. 자, 호남 지역 등에서 출마할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본인도 산자, 그 산입니다. 그 산자가 들어간 곳이 여러 곳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산자가 많네요. 맞아요. 부산, 안산, 군산. 어느 산을 탈 건지 또는 뭐 평택이라면 모시니까 예. 어느 연못에 들어갈 것인지 그거는 다 뭐 중순경에 제가 공개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부산보다는 그 호남의 군산이나 경기의 안산 같은 곳 가능성이 더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 보시면요.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자, 군산 그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새만금청장보다 조국 대표가 그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물론 조국 대표 본인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JTBC 뉴스 영상을 보셨습니다. 1%당 상위 1%인가요? 네, 99%대 1% 사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드디어 1% 정당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근데 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조질이라고 계속 이제 조롱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저 정도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국이 뭐 SNS에 이제 뻘소리 하고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있었지만은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합당이 무산된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 그 2월 이후로 사람이 급격히 맛이 가요, 지금. 저거 어느 산에 탈 건지, 어느 못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참 웃기는, 아니, 본인을 조롱하려고 제가 방송에서 뭐 산타 할아버지냐, 왜 이렇게 산만 돌아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유시민만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국도 보는 것 같아, 몰래 다. 저 산 가지고 약 올린 건 저밖에 없잖아. 그죠? 뭐야, 안산, 군산, 뭐, 부산, 왜 이렇게 산만 돌아다니냐, 산타 할아버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걸,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본인이, 뭐, 저번에 문조털레유도 자기가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 그렇고, 뭐, 평택 문제도 그래요. 연못에, 이제 평택에, 뭐, 자기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연못에 뛰어든다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산을 탈지, 어느 연못에 들어갈지는 뭐 4월 중순이면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연못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그거는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든다,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평택에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예? 그런 표현을 씁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산을 탈지, 어느 연못에 뛰어들지는 4월 중순이면 결정이 난다. 이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약 올리는 건지 이게 재밌자고 하는 건지 판단을 못해요. 그 진짜 처음에는 저는 좀 약 올리려고 문조털레유도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유행어를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지리를 이제 밀었는데 이게 말이 시가 된다고 진짜 조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어디가 모자라도 저렇게 모자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은 저는 이거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합당 반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면 안 된다. 합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은 관뚜껑에 대못을 박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국당에 투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슨 내란 극복이니 뭐 그것도 뭐 필요는 한 일이지만은 뭐 정청래가 내란 극복 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로 가면 돼요. 이재명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당하고 뭐 조국당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누차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제가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거는 현실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걸, 조국이 해내네. 예. 그리고 이제 군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군산으로 뭐 조국이 출마를 해야 된다. 뭐 지역위원회에서는 뭐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김의겸 새만금청장이 출마를 하면은 그게 좀 정리가 될 거다. 예? 답이 안 나온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지역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김의겸 청장이 4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60%에 가까운 이런 결과가 나와. 조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해봐야 군산은 조국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좀 사실 조국이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 없는 민주당과 사실상 1대1로 붙는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게 조국한테는 뭐 그나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군산에서도 뭐 김의겸 후보한테
압도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니까 호남에서도 이제는 조국을 버렸다. 예, 그나마 호남에서 좀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조국혁신당이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남에서도 조국을 버리는 그런 단계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군산은 못 가죠 이제. 예. 군산 가서 지면은 지금 어딜 가도 질판인데 군산 가서 지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장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산은 물 건너갔다. 예, 군산은 아마 조국이 못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남았죠. 예, 근데 이제 부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이것도 여론조사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만큼이나 관심이 가는 게 재보궐선거입니다. 대권 잠룡 조국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부산에서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희철 기자가 그 여론 보여드립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재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 갑.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빅매치 성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산 북갑 가상 양자 대결. 조 대표 29.1%, 한 전 대표 21.6%로 조 대표가 약간 앞섰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이 무려 5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까지 모두 포함한 다자가상 대결에서는 네 후보 모두 10%대에서 20%까지 그야말로 혼전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조 대표와 한 전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조 대표의 경우 양자 대결에서 20대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가 숙제인 거죠. 한 전 대표, 양자 대결 보수층의 지지율이 35.5%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절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두 사람에 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요.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중량감 있는 어떤 그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의 한계를 딛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보다 신희철입니다. 네, 부산 북구갑 예,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웃긴 게 조국하고 한동훈이 양자 대결을 하면 1대1로 붙으면은요, 뭐 조국이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 근데 1등은 조국하고 한동훈이 아니라 안 찍는다가 1등이에요. 그것도 절반이 넘어. 예, 유권자의 절반이 부산 북구 유권자의 절반이 조국하고 한동훈이 나오면 둘 다 안 찍는다가 50%가 넘는 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안 찍을 거다가 50%가 넘어가는 저는 그런 여론조사는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모질이 대첩이야, 모질이 대첩. 예? 안 찍겠다가 1등을 하는 예, 이런 황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실제 뭐 지지율이 30%도 둘 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참 재밌습니다. 예, 차의조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직 민주당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나마 부산에서 조국이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예, 민주당 후보 뭐 아까 보니까 뭐 뜬금없이 예, 김두관 후보를 뭐 여론조사에 넣었던데 뭐 김두관 후보가 부산에 과연 뭐 출마를 할 것인가?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하정우 AI 수석, 예, 부산 보궐선거 출마설 부상, 예, 세상사 예측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면은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또 검토가 됐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제 전재수 장관이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지금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정우를 딱 집은 거야, 전재수가. 예. 당과 논의에서 후보를 물색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 지역위원장인 그 전재수 의원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하정우 수석을 일단 픽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일단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 하정우 수석이 77년생 이니까요. 예, 이번엔 아직 40대죠. 출마를 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이번 전체 지방선거 흐름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는 지금 청와대에 출마 요청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정우 수석도 자,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전날 전재수 의원 발언 때문에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제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공직에 온 걸 보니 세상사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도 일단 열어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건 아닌데, 일단 입구를 열어둔 상태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입구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하정우 수석이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재가를 해줘야 하정우 수석이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부산갑에 출마를 하면은 그 조국 지지율이 저렇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군산하고 똑같아질 것 같은데, 지금 뭐 20 몇 % 나오는데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조국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 나가도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이랑 양자 대결을 해도 50%가 넘는 유권자들이 안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굳이 또 하정우 수석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부산에서 유일한 지역구인데 이걸 뺏겨서는 안 되지. 그리고 뭐 한동훈이 와가지고 껄떡대고 있는데 이걸 뺏기게 되면은 한동훈한테 어찌 보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건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건 필승 카드를 내야 돼요. 필승 카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뭐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AI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부산 보궐선거에서 이걸 뺏기면 안 된다. 뺏기면 이제 선거를 이기고도 약간 찜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후보를 낸다라면은 하정우 수석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카드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확실한 카드가 뭐 뚜렷하지는 않잖아요. 하정우 AI 수석보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더 나은 카드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직 뭐 40대 젊은 뭐 젊다라는 게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내일 모레면 50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젊은 정치인이 부산 지역에서 어떤 새바람을 일으키는 거, 이거 앞으로 총선에서도 제가 볼 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정우가 부산 지역이 문파들이 또 많잖아요. 그 친문 거점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 근데 여기에 하정우가 이제 혼자서 그 의원을 하고 있으면은 총선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의조님, 민주곰팡이 가승사자 최한웅TV 짱짱짱. 그래서 길게 보면은 총선까지 고려를 해볼 때 하정우 수석이 제가 볼 때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새바람을 일으켜보는 것, 그 다음에 세대 교체의 바람을 또 일으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조국은 갈 데가 없다 지금. 군산 나가리예요. 군산은 이제 가봐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제 매장당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산도 나가리예요. 부산을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건 국민의힘 입장에서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청와대 입장에서건 부산을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지금 조국이 출마해가지고 승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평택하고 안산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면 뭐 광주 쪽에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건 뭐 선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은 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그리고 평택이나 이제 안산에 나가서는 뭐 승산이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재리는 지금 나갈 데가 없는, 한마디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딜 가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참 이럴 거면은 저는 그 광역단체장을 나가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그래도 큰 판에서 죽는 게 낫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이면은 광역단체장을 한번 들이받고 장렬히 산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나중에 조금 제기할 수 있는, 물론 뭐 지지율 1% 당이 제기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광역단체장을 도전을 하면은 그럼 명분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천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조국이 한번 해볼 만한 곳이 하나 있다. 어디냐면 경북지사. 저 같으면 경북지사 나갑니다. 대구는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못 오게 할 테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가. 그래서 경북지사를 나가라. 제가 조국혁신당이면 그렇게 판을 짜요. 반야성님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는 뭐 저도 그만이잖아. 저도 그만인데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 조국은 역시 진정성이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잖아. 저 같으면은 경북지사 나갑니다. 나갈 가능성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예.